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장유정입니다. 오늘 6.25 전쟁과 한국가요, 전쟁을 극복한 노래라는 제목으로요, 렉처 콘서트를 약 1시간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을 저와 또 조아준 트리오의 연주로 한번 1시간 동안 195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들, 그리고 그 노래에 얽힌 이야기들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들려드리려고 하는 곡은요, 바로 서울 야곡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복 이후에 이인권의 귀국선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광복의 기쁨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당시 소련이죠. 소련이 분할 점령을 하면서 어떤 분단의 염려, 걱정이 만연했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담은 노래도 나왔었습니다. 남인수의 달도 하나, 해도 하나 또는 가거라 38선 그런 노래가 어떤 분단의 염려를 담고 있는 곡이라면요. 이 서울 야곡은 서울의 1950년대를 여는 약간 애상적인 분위기의 그러한 노래입니다. 현인 선생이 불렀던 서울 야곡을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비를 맞으면서 중무로 걸어갈 때 저 윈도 글라스에 눈물이 흘렀다. 이슬처럼 꺼진 꿈속에는 잊지 못할 그대 눈동자, 샛별같이 십자선같이 가슴에 어린다. 보신가 골목길을 돌아서 나올 때에 찢어버린 편지에는 한숨이 흘렀다. 마로니에 입힌 나무끼는 내 거리에 버린 담배는 내 맘같이 그대 맘같이 꺼지지 않더라. 내 온도 꺼져가는 명동의 밤거리에 어느 이미 버리셨나 흩어진 꽃다발. 레인콧 깃을 올리며 오늘 밤도 울어야 하나. 배가 번듯 맘이 아픈 서울의 집. 네, 1950년대는 굉장히 격동의 시대였죠. 1945년에 광복을 맞이했지만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했고요. 그리고 약 3년간의 전쟁을 거쳐 1953년에 휴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또 전후 복구를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졌었는데요. 1950년대 그리고 전쟁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들을 수 없었던 많은 노래들이 이 시기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내의 노래도 바로 그러한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워낙 이 노래는 조명암 작사 김백희 노래로 1948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2년에 다시 유호 작사 심연옥의 노래로 해서 이 아내의 노래가 등장하는데요. 전장의 임을 떠나보내고 즐겁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글쎄요, 얼마나 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가치보다 국가적인 가치가 우선시되었던 전쟁이라는 그러한 시기에서 나온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께서 가신 길은 빛나는 길이 없기에 이 몸은 돌아서서 눈물을 감추었소. 떠나시는 임의 등불이 되어 바람 불고 비 오는 어두운 밤길에도 홀로 가는 이 가슴엔 즐거움이 넘칩니다. 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없기에 손수건 손에 들고 마음껏 흔들었소. 가신 뒤에 제가 알 곳도 임의 길이요. 눈보라가 날리는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처럼 임의 행복 빛나소서. 네, 심연옥 선생의 아내의 노래를 불러드렸는데요. 숫자로 보는 6.25 전쟁의 피해를 한번 보지요. 6.25 전쟁으로 전사하고 사망했던 한국군과 유엔군을 합쳐서 17만 8,56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으로 고아가 된 사람들이 10만여 명에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사람들은 1,000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또 6.25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이 30만여 명에 이르렀는데요. 이 숫자만 보더라도 6.25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쯤에서요, 제가 만난 6.25 참전 용사를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14년에 시애틀의 연구년에 갔었어요. 그리고 오리건주에서 초청을 받아서 1박 2일로 오리건에 특강을 하러 갔었는데요. 그때 배웠던 분입니다. 저기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의 왼쪽에 계신 분이 바로 폴 스탠리 놀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17살 때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었어요. 인천 상륙작전도 참전을 하셨었고, 또 장진호 전투라고 해서 아마 영화 고지전의 배경으로 사용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장진호 전투에도 또 참가를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굉장히 엄청난 피해가 많았던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살아남으셔서 미국으로 돌아오신 후에는 아내하고 함께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거의 40개국을 돌면서 컴퓨터를 주고 또 컴퓨터를 가르치는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 6.25 전쟁에 참전하셨냐 그랬더니 굉장히 가난했는데
군인이 되면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전쟁에 참전하는 그런 군인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노래를 들으셨냐라고 여쭤봤더니 아리랑하고 도라지를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도 읽고 또 배우고 하셔서 저희들 보고도 앉으십시오라고 한국말로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저 사진의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두 분 내외가 있는데요. 이분들도 한국인의 딸을 입양해서 또 키우셨던 분이신지라 또 한국말을 잘 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작년 9월 18일에 돌아가셨는데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그런 참전 용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은 흥남철수 작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국제시장 보셨죠? 그래서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그 흥남철수 작전이 나왔었는데요. 특히 그 아까 소개해드렸던 폴이 참전했던 장진호 전투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장진호 전투가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났지만 그 전투로 시간을 버는 동안에 흥남부두 쪽으로 많은 분들이 그 피난을 가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배가 바로 메러디스 빅토리호인데요. 아마 흥남철수의 때 마지막 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워낙 이 배에 탈 수 있는 것은 무기나 또는 군인, 장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를 또 관장했던 알몬드 장관도 병력과 군수 물자 외에는 실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제1군 국군 단장이었던 김백일 장군과 또 통역인이었던 현봉학 선생이 알몬드 장군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워낙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이 60여 명이었는데 거기에 무려 14,000여 명의 피난민들을 태워서 오게 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거제도에 도착했는데요. 정말 신비롭게도 오히려 5명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 안에서 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배 안에서 김치 1, 2, 3, 4, 5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네. 이 노래를 들으면 아마 흥남철수 작전이 떠오를 텐데요. 바로 굿세어라 금순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나 금순아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진척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 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직이다 금순아 보고 싶구나 고향 꿈도 그리워진대 영도다리 난간 위에 초색달만 외로이 떴다 절의 장마 모진 서루 바꿔서 사라를 본들 천년의
네. 굿세어라 금수나 같은 경우는 이후 대중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악극으로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영화로 만들어졌던 경우도 있고요. 물론 제목만 같습니다만 2005년에는 굿세어라 금수나라는 드라마가 나오기도 했었죠. 사실 전쟁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을 여러 노래들이 이 시기에 나오는데요. 그러한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진중가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터에서 불렀던 노래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작사 작곡자가 대중가요 작사 작곡자 또 가수이면서 단순히 전장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었던 그런 노래가 등장을 하죠. 영화 고지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배경음악으로 흘렀던 노래 중에 전선야곡이 바로 진중가요고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현인 선생이 불렀던 전우야 잘 자라 이런 노래라든지 아까 아내의 노래라든지 이런 노래가 바로 진중가요인데요. 우리가 진중가요를 얘기하면서 군예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금사양 선생님 살아생전에 군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바로 연예인들이 먹물도장을 찍고 그 먹물도장은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위문 공연을 다니다가 목숨을 잃어도 나라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에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였대요. 그래서 그런 먹물도장을 찍고 군번 없는 용사가 되어서 전방으로 위문 공연을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얘기 들려드린 거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이 전기가 올라가고 위험했었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대가 전방에 이렇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무대가 되기도 하고 트럭 짐칸이 무대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프차의 전조등으로 헤드라이트로 또 조명을 대신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전방을 다니면서 위문 공연을 갔었는데요. 저기 사진에서도 맨 위에 가운데 계신 분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코미디언 고봉서 씨고요. 그리고 아랫줄에 맨 왼쪽에 남인수 선생이 보이고요. 또 가운데에 금사양 선생이 보입니다. 이때는 방음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님계신전선 녹음했을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새벽 2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 아무도 활동하지 않을 그 시간에 노래를 녹음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쟁이 많은 것을 바꿔 놓았지만 휴전 이후에 다시 일상을 찾으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폐허가 된 삶 속에서도 사랑, 이별, 심지어 태폐가 또 눈을 뜨기도 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금사양 선생이 불렀던 홍콩 아가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사양 선생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하셨어요. 홍콩 아가씨 부를 때는 하도 후끈 달아올라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이 노래를 불러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홍콩 아가씨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들이 소곤대는 홍콩의 밤거리 나느냐 꿈을 꾸며 꽃파는 아가씨 그 꽃만 사가시는 그리운 영남꽃 꽃잎같이 다정스런 그 사람이면 그 가슴 품에 안겨 가고 싶어요. 이 꽃을 사가세요 홍콩의 밤거리 그 사람 기다리며 꽃 파는 아가씨 그 꽃만 사가시는 애달픈 영남꽃 당신께서 사가시면 첫사랑이년 오늘도 꿈을 꾸는 홍콩 아가씨
전쟁 이후에 또 춤바람 열풍과 태폐풍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설과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부인인데요. 1954년에 소설 자유부인이 나왔고 1956년에 영화 자유부인이 나왔습니다. 2020년에 부부의 세계가 있다면 1950년대에는 바로 이 자유부인이 있는데요. 교수 부인의 불륜을 다루고 있어서 당시에 반향을 불러왔었습니다. 게다가 소비와 향락 풍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화였죠. 교수 아내 그 오선영이 밖으로 경제 활동을 하러 나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또 춤바람이 나기도 하고 저기 맨 오른쪽에 보이는 장면은 옆집 총각 춘호한테 춤을 배우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 사장과 또 바람이 나가지고 또 호텔에 있다가 그 장면을 한 사장 부인에게 들켜서 또 집에 들어왔지만 또 장 교수가 그러니까 남편이죠. 남편이 또 쫓아내서 나가려고 하다가 본인의 아들이 만류해서 다시 머물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성의 어떤 성적 욕망을 드러냈다라는 것만으로도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지만 결국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에서 어쩌면 기존의 가부장적인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게다가 그 교수마저도 한글 학교의 제자 박은미라는 분과 그 안에서 약간 소위 오늘날로 말하는 썸 같은 것들을 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수없이 많은 욕망이 얽히고 설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 속에서 관심이 있었던 또 기억에 남는 대사는요. 그 오선영 즉 교수의 아내 친구가 했던 말로 기억을 하는데요. 남편의 압제를 받지 않으려면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또 한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랑 춤은 안 추십니까? 했더니 예편네와 춤출 바에야 절구통을 안고 추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영화 속에는요. 그 나보키라고 무용가가 맨발로 만보춤을 추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악단은 박주근 악단이 연주를 했었는데요. 박주근 씨는 광복 이전에 상하이에 여러분 알다시피 상하이는 조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즈가 굉장히 일찍 들어왔는데요. 또 이제 얘기를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 조계지가 미국 밴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필리핀 밴드나 러시아 밴드가 있었고요. 박주근 선생은 그 필리핀 밴드에서 주로 연주를 하다가 광복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연주를 했었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1세대 재즈 드러머 최세진 할아버지의 증언에 따르면 그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를 그렇게 잘 연주했다고 증언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박주근 선생이요. 네. 이렇게 당시에 어떤 음악이라던가 어떤 무용이라던가 춤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6.25 전쟁이 바꿔놓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순박한 시골 처녀가 서울에 올라와서 캬바레 여급으로 전락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에레나가 된 순희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노래인데요. 여러분은 아마 안다성의 노래로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원곡은 한정무 씨가 불렀고요. 몇 년 전에 한정무 씨가 노래를 녹음했던 도미도 레코드의 음반을 다시 복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운 좋게 또 그 작업에 참여를 하면서 한정무 씨가 불렀던 그 가사로 오늘 에레나가 된 순이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극장 앞에서 그 역정 캬바레에서 보았다는 그 소문이 들리는 순이 석유불 등잔 밑에 밤을 새면서 실패 감던 순이가 다홍치마 순이가 이름조차 에레나로 달라진 순이
밤도 파티에서 춤을 추더냐. 그 빛깔 드레스에다 그 보석 귀걸이에다 목이 메여 항구에서 운다는 순이 시집갈 19살 꿈을 꾸면서 노래하던 순이가 피난 왔던 순이가 말소리도 이상하게 달라진 순이 오늘 밤도 양담배를 피우고 있더냐. 네, 에레나가 된 순이를 들어보셨습니다. 정말 시골의 어떤 순박한 처녀들이 또 서울에 와서 여급으로 전락한 그러한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담고 있는 노래였는데요. 우리가 이쯤에서 또 한번 살펴볼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지옥화, 신상옥 감독의 1958년 영화인데요. 여기에서는 미군 위안부가 등장을 합니다. 최은희라는 배우가 소냐라는 미군 위안부 역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포스터만 해도 굉장히 파격적이고 또 충격적이기까지 한 그러한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건 이제 영화 속의 장면이고요. 네. 이 시기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군 위안부인데요. 그 영화 지옥화 속에 다른 미군 위안부였던 주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6.25 전쟁이 아니었다면 부모 슬하에서 나도 남부럽지 않은 결혼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 대사가 굉장히 마음을 울렸었는데요. 이 시기에 우리가 소위 이제 미망인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저는 그 표현 자체가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쓰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미망이 죽지 못했다, 죽지 않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전쟁 시기에 남편을 잃었던 그런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여성들이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다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시기에 소위 양공주라고도 했고 또 뭐 유엔 마담이라고도 했었던 그러한 직업을 갖는 여성들이 생기기도 했었는데요. 이들을 사실상 지금 와서 다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뭐 미국과 한국이 공조해서 이들을 관리했었던 여러 정황들도 드러나서 앞으로 이에 대한 또 연구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2만여 명이 넘는 미군 위안부가 6만 5천여 명의 미군 등을 상대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굉장히 좀 비참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 어떤 여성들이 지칭하는 용어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프레 거리입니다. 아프레 게르라는 프랑스어가 들어와서 게르가 걸로 바뀐 일종의 신조어인데요. 당당하고 자신의 어떤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그런 당돌한 여성들을 뜻하기도 했지만 이런 미군 위안부라던가 양공주를 또 우리가 아프레거리라고 지칭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에레나가 된 순위를 들어봤었는데 또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6.25 전쟁으로 인한 고아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6.25 전쟁 당시 고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아까 우리가 숫자로 봤던 것처럼. 그래서 이들 중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또 아이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구두 닦기 소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들을 신발이죠. 샤인,
아주 반짝거리게 한다라고 해서 미군들이 이 소년들을 슈샤인보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워낙 이 슈샤인보이라는 것이 굉장히 흥겹고 경쾌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굉장히 아픈 자화상을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슈샤인보이는 박담마라는 가수가 불렀고요. 박담마는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나는 17살에 부른 그런 가수로 기억을 할 텐데요. 박담마 씨가 1954년에 불렀던 슈샤인보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버전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원곡 버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버전으로 해서 슈샤인보이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ine boy, shine boy. Hello, shine. 그들을 닦으세요, 그들을 닦으세요, 그들을 닦으세요. 아무리 피난 속에 허덕거려도 구두 하나 못 닦으시는 도련님은요. 어여쁜 아가씨는 멋쟁이 아가씨는 누구시래요. Shine boy, shine boy. Hello, shine. 그들을 닦으세요, 그들을 닦으세요, 그들을 닦으세요. 아무리 피난통에 허덕거려도 구두 하나 못 닦으시는 도련님은요. 어여쁜 아가씨는 멋쟁이 아가씨는 누구시래요. 네. 휴전 이후에 폐허에서 일상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됐는데요. 그러한 중에 절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봄날은 간다가 바로 그러한 절창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04년 문예지 시인세계에서요. 신달자 씨를 위시한 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노랫말이 가장 아름다운 대중가요를 3편씩 받았었대요. 그래서 1위를 했던 노래가 바로 봄날은 간다입니다. 어떤 가사는 정말 시보다 더 시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봄날은 간다가 바로 그러한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봄날의 그 찬란함과 허무한 감정을 잘 대비한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지은 손노원 씨는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작사가 정두수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 손노원 씨의 어머니는 연분홍 치마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아들 손노원이 장가갈 때 입겠다라고 했었는데 손노원 선생이 방랑벽이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밖으로 돌았고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라
항상 검은 코트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그림 그리거나 노래 가사 짓는 일 외에는 술집 그 한 구석에서 막걸리 마시는 걸로 소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막걸리 대장이란 별명도 있으셨는데요. 당신의 어머니가 입고 찍은 그 연분홍 치마 사진을 화재로 그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참담한 심정을 노랫말로 만든 것이 봄날은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그 봄날은 간다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걸음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정못에 잘랑대는 역마차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야에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네, 봄날은 간다를 작사했던 손노원 선생과 함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바로 손서구 선생인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 노란 샤스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그 노란 샤스의 사나이를 작사 작곡한 분으로 기억을 할 겁니다. 이 손서구 선생은 일제강점기 때 작곡자이자 가수로 활동했던 김혜송 선생, 이난영 선생의 남편이죠. 김혜송 선생의 공연을 보고 거기에 완전히 반해서 음악의 길로 들어섰던 분인데요. 제가 감사하게도 살아생전에 손석구 선생님을 뵙고 또 증언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노력 속에서 다양한 많은 노래들, 특히 팝 계열의 음악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나 하나의 사랑도 그러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지으셨냐면 이미 어떤 하나의 모티브는 정했고 또 가수 송민도에게 줄 생각도 했는데 가사가 잘 떠오르지 않으셨대요. 근데 만삭의 아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괜히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죄책감과 반성의 마음이 들면서 만약에 아내 입장에서 노래를 불렀다면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그 마음으로 가사를 지은 것이 나 하나의 사랑이었고요. 또 당시 노래를 불렀던 송민도 씨도 사랑에 빠져 있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중복적으로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많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소설로 나오고 또 음악 영화 나 혼자만이라는 그 영화로도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나하나의 사랑을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혼자만이 그대를 알고 싶소. 나 혼자만이 그대를 갖고 싶소. 그대여 생각해주. 나 혼자만을 그대여 사랑해주. 네, 나하나의 사랑을 들으셨는데요. 제가 2005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느 날 영화 쿵푸 허슬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현인 선생의 꿈속의 사랑이 영화 속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저는 한국 노래인 줄 알았는데 그 노래가 번안곡이더라고요. 상하이의 1942년에 나왔던 영화 장미꽃은 곳곳에서 피어나건만의 노래 속에 영화 속에 몽중인이라는 노래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꿈속의 사랑의 원곡인 거죠. 이 노래를 작곡하신 분은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천꺼신이고요. 그리고 공치우 시아라고 당시 굉장히 유명한 가수이자 배우가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 기억에 2015년에 그녀의 전설이라는 영화 OST에 탕웨이가 재즈 버전으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뭐 그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또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그 꿈속의 사랑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서 난 내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잊어야만 좋을 사람을 잊지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이 맺힌 하룻밤의 꿈 다시 못 볼 꿈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고 뜨지 말 것을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네, 어느덧 마지막 노래입니다. 마지막 곡은 희망의 노래로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1950년대 전쟁, 휴전, 그 이후 그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정말 1950년대에 많은 노래들이 당시 대중과 함께 했었죠. 전쟁은 일상을 폐허로 만들었고,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시 복구하려는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든 시기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또 힘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희망의 노래로 한번 맺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이 마지막 곡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호적에는 1942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1940년생이시고요. 올해 81살이 되신 분이십니다.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태어나셔서 아버지가 3살 때인가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는 8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총 8남매 중에서 6남매가 6.25 전쟁이 발발하고 일사후퇴 때 소금배를 타고 인천에 정착을 하셔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한없이 얘기하려면 길겠지만 그래도 올곧게 고지식하게 결혼하셔서 3남매 낳고 살고 계시는 실향민의 대표이자 저희 부친이신 장봉자 기자 장봉기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축배의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이 순정했고 너에게 바치니까 마음의 창문을 내 앞에 열어주고 술잔을 높이 들어 청춘을 노래하면 이 마음 즐거우리 인생은 즐거우리 나의 사랑 나의 희망 어떠한 가시밭길에도 행복은 있으리라
어떠한 가시밭길에도 행복은 있으리라. 어느새 잠이 들어 먼동이 트이면은 정든님 그 모습을 그리며 잠이 이루리. 냉정한 인생에도 사랑은 따사로워. 잠들면 꿈을 꾸리. 꿈길에 만나보리. 나의 사랑, 나의 희망. 어떠한 가시밭길에도 행복은 있으리라. 나의 사랑, 나의 행복. 어떠한 가시밭길에도 가시밭길에도 행복은 있으리라. 네. 저는 대중음악의 역사를 연구하고 기록하는 일을 하는 대중음악 사학자입니다. 제가 2006년부터 굉장히 많은 원로 가요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기록을 남겨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뵙고 싶은 분이 많은데요. 저 사진 속에 나와 계신 분들이 바로 제가 만났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금사영 선생님이 돌아가셨고, 백야성 선생님이 돌아가셨고, 또 손석호 선생님이 돌아가셨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대중가요도 없지 않았을까.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노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의 어떤 렉처 콘서트는 이분들에게 바치는 노래이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바치는 또 공연이자 강연이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은 어쩌면 평화에 대한 중요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좋은 전쟁도 없고 나쁜 평화도 없다. 그리고 이혜인 수녀의 평화를 위한 기도에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전쟁은 다시 전쟁을 낳고 폭력은 다시 폭력을 낳듯이 사랑은 다시 사랑을 낳고 용서는 다시 용서를 낳아 평화로 이어지는 다리가 됨을 이 세상 모든 이가 다시 알아듣고 다시 실천하게 하소서. 마음의 칼을 내려놓고 복수의 총을 내려놓고 진정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지금 저는 평화와 사랑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유정과 주화준 트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